당신은 아마도 자신의 여권 번호나 가장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보다 120이라는 숫자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특정 숫자 조합이 인류 건강의 절대적인 황금 표준을 나타낸다는 믿음을 세뇌당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불변하는 보편적인 생물학적 법칙처럼 제시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디지털 화면에 윗 숫자가 120으로 표시되면 안전하고 건강하며 불멸할 것이라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130, 140 혹은 하늘이 금지하듯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즉시 위험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50대, 60대 혹은 70대 생일을 축하한 사람들에게 이 소위 완벽한 숫자는 의학적 가이드라인에서 만성적이고 끈질긴 불안의 원천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것은 먹구름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매일 아침 당신의 집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주 기분 좋게 잠에서 깹니다. 밤새 잠을 잘 잤고 에너지 수준도 괜찮으며 두통도 없고 세상이 밝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아마도 차 한 잔을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아 그 찍찍이 커플을 팔뚝에 두릅니다.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기계는 윙윙거리며 소리를 내고 당신의 팔을 조이며 조금 지나치게 세게 압박합니다. 당신은 기다립니다. 그 30초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판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BBI 소리가 납니다. 화면에 숫자가 깜빡입니다. 85에 145. 즉시 심리적 나선형 추락이 시작됩니다. 방금 전까지 가졌던 웰빙의 느낌은 증발합니다. 당신은 마치 그 기계가 적인 것처럼 노려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정신없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내 동맥이 막히고 있는 걸까? 나는 시한폭탄일까? 내가 아픈 걸까? 당신은 갑자기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아마도 조금 어지럽거나 단순히 패배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측정을 하기 전의 순간부터 그 후의 순간까지 당신의 몸에는 전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당신의 인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불안, 즉 120을 초과하는 숫자에 대한 이 공포가 근본적인 오해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그 젊은 시절의 이상적인 수치로 밀어붙이려는 의료계의 집착이 사실 구식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몸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사실 당신을 살아있게 하고 기민하게 하며 기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정확히 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완벽한 혈압이라는 신화를 해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30대의 완벽한 수치가 70대의 완벽한 수치와 완전히 다른지, 그리고 왜 오래된 숫자에 매달리는 것이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화의 생물학을 실패가 아니라 적응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게임의 규칙이 왜 변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인체를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계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조립 라인에서 나와 50년 동안 정확히 동일한 사양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과 시간의 흐름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역동적인 생명체입니다. 당신의 심장과 몸 전체를 흐르는 수, 마일의 혈관을 포함하는 심혈관계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매우 자연스러운 변형을 겪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간단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새 정원용 호스를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방금 철물점에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것은 밝은 초록색이고 반짝이며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신선한 고무 냄새가 납니다. 이 호스를 수도꼭지에 연결하고 물을 틀면 호스가 약간 팽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압력에 따라 맥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밟으면 즉시 튀어 오릅니다. 그것은 탄력 있고 유순합니다. 벽이 부드럽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물의 압력을 쉽게 견뎌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20살 때의 동맥 모습입니다. 그것들은 유연합니다. 심장이 수축기 혈압인 혈액의 파동을 뿜어낼 때 동맥은 그 부피를 수용하기 위해 팽창하여 압력을 비교적 낮게 유지합니다.
이제 30년 또는 40년 후로 빨리 감기를 해봅시다. 똑같은 정원용 호스를 생각하되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정원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구워졌고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 동안 얼었으며 바람과 비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수도꼭지에서 화단으로 물을 완벽하게 잘 운반합니다. 누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재질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드럽고 고무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단단해졌고 아마도 조금 뻣뻣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구부리려 하면 저항합니다. 물을 틀 때 호스는 예전처럼 팽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젊은 시절의 탄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동맥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거의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동맥경화증,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 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종종 죽상동맥경화증, 아테로스클레로시스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은 플라크와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질병 과정입니다. 하지만 동맥경화증은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맥이 단단해지는 것이며 이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혈관벽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구조를 바꿉니다. 그것들은 더 뻣뻣해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질병의 징후는 아니며 삶의 징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하거나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호스가 더 뻣뻣해질 때 혈류의 물리학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심장이 이 더 뻣뻣한 혈관으로 혈액을 펌프질할 때 벽은 혈액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벽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튜브 내부의 압력은 상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체역학입니다. 늘어나지 않는 튜브에 들어가는 동일한 양의 액체는 더 높은 압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혈압계에서 더 높은 수축기 수치 위의 숫자를 보는 것은 종종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적 현실이지 반드시 당신 건강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계적인 뻣뻣해짐은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이며 분단위, 초단위로 우리의 혈압을 조절하는 내부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압수용기 바로레셉터스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압수용기를 당신의 주요 동맥벽 안, 특히 목과 심장 근처에 위치한 아주 작은 미세 센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집에 있는 온도 조절기처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이 센서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만약 당신이 빨리 일어서면 중력이 혈액을 다리 쪽으로 끌어내립니다. 압력이 떨어집니다. 압수용기는 이 하락을 즉시 순식간에 감지하고 뇌의 번개처럼 빠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심장에게 더 빨리 뛰라고 말하고 혈관에게 수축하라고 말하여 당신이 기절하지 않도록 압력을 다시 높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혈관과 뇌 사이의 매끄럽고 신속한 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치 우리의 눈에 돋보기가 필요하거나 청력이 고주파를 잃는 것처럼 이 압수용기들도 약간 느려집니다. 그것들은 덜 민감해집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그 번개 같은 속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방이 차가워졌다는 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리는 오래된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이 센서들이 변화에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몸은 약간 더 높은 기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보상합니다. 몸은 새로운 평형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관점을 바꾸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의사들은 모든 사람을 한 가지 기준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치료했습니다. 당신이 25세이든 85세이든 목표는 120, 80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환자를 청년처럼 대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의 생물학적 연령과 체질에 맞게 조정된 참조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전히 테니스를 치는 건강하고 운동 능력이 있는 75세 노인을 허약하고 침대에 누워 여러 만성 질환과 싸우는 75세 노인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치료를 뿌리는 이 물뿌리개 원칙은 위험합니다. 의료계는 목표가 종이 위의 특정 숫자가 아니라 장기의 최적 기능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최적의 기능은 더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필요한 압력이라는 개념을 또 다른 비유로 심화해 봅시다. 우리는 정원용 호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건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몸이 고층 빌딩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지하에 위치한 워터펌프입니다. 그것의 임무는 물, 혈액을 펜트하우스까지 끝까지 펌프질에 올리는 것입니다. 인체에서 펜트하우스는 당신의 뇌입니다. 그것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주자입니다. 그것은 산소와 영양소의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공급을 요구합니다. 아주 새롭고 매끄러운 파이프를 가진 젊은 고층 빌딩에서는 펌프가 물을 꼭대기층까지 올리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낡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프는 약간 좁아지고 아마도 약간 석회화되었으며 확실히 더 뻣뻣해졌습니다. 중력과 저항에 맞서 펜트하우스까지 같은 양의 물을 올리려면 지하의 펌프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더 많은 압력을 생성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하로 내려가서 펌프의 압력을 새 건물의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낮춘다면 물은 아마도 10층까지만 도달할 것입니다. 펜트하우스는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된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130에서 140 사이 혹은 때때로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수축기 혈압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상 기전입니다. 이것은 인지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약물 칵테일로 이 압력을 공격적으로 낮추어 숫자를 120으로 강제한다면 우리는 뇌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위험 저관류를 감수하게 됩니다. 관류 저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항상 뇌졸중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브레인 포그, 건망증, 에너지 부족 혹은 끊임없이 기진맥진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인의 혈압을 너무 낮게 유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뇌세포가 만성적으로 산소에 굶주리게 하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숫자를 구하기 위해 뇌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혈압이 멋대로 날뛰게 내버려 두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추가 반대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구적으로 너무 높은 혈압, 지속적으로 160이나 170 이상으로 유지되는 혈압은 부정할 수 없이 위험합니다. 그것은 뇌출혈, 심장마비, 심부전과 같은 재앙적인 사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신장에도 치명적입니다. 신장을 섬세한 커피 필터라고 생각하십시오. 커피 필터에 물을 부드럽게 부으면 완벽하게 역과됩니다. 만약 그것에 고압 소방 호스를 들이부으면 필터를 찢어버리게 됩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섬세한 여과 단위를 파괴하여 투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목표는 적절한 지점입니다. 그것은 균형입니다. 우리는 뇌 펜트하우스에 물을 대기에 충분한 압력이 필요하지만 파이프를 터뜨리거나 필터를 파괴할 정도로 많은 압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은 단순히 120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합니다. 모든 사람이 윗 숫자, 수축기 혈압에 집중하는 동안 이 게임에는 종종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무시되는 조용한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아랫 숫자, 즉 이왕이 혈압, 디아스톨릭 프레셔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박동 사이에서 쉬고 있을 때 동맥 압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장이 끊임없이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심장은 펌프질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 휴식기를 이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중요한 생리학적 정보가 있습니다. 심장 근육 자체는 이 휴식기 동안에만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심장이 쥐어짜고 있을 때 수축기는 압력이 너무 높아서 혈액이 심장 자체의 벽으로 흐를 수 없습니다. 심장이 이완될 때라야 혈액이 관상동맥으로 흘러 들어가 심장 근육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이왕이 혈압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만약 이 아래 숫자가 너무 낮게 떨어지면 예를 들어 60이나 55 미만으로 그것은 심각해집니다. 당신은 120이라는 완벽한 윗 숫자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아래 숫자가 50이라면 당신의 심장 근육은 잠재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관상동맥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노인 인구가 직면한 가장 크고 즉각적인 위험 중 하나인 낙상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종종 10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뇌졸중을 두려워하지만 오늘 오후에 일어날 수 있는 고관절 골절은 무시합니다. 혈압이 너무 공격적으로 치료될 때, 구체적으로 그 이왕이 수치가 너무 낮게 밀려나거나 약물이 너무 강할 때 우리는 기립성 저혈압, 오토스태틱 하이포텐션이라고 불리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TV를 보다가 초인종이 울려 그것에 응답하려고 벌떡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의학 용어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돕니다. 시야의 가장자리가 검게 변합니다.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이 일어섰을 때 당신의 혈압이 중력과 싸우기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발생하며 몇 초 동안 당신의 뇌는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잠시 휘청이다가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이러한 어지러움의 순간은 종종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노령이 낙상의 암울한 통계를 알고 있습니다. 80대의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대퇴골이 골절되는 것은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입원, 수술, 마취, 그 자체로 위험을 수반함, 장기적인 부동 상태, 근육량 감소, 그리고 종종 영구적인 독립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낙상 이후 다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혈압약을 처방할 때 그들은 판돈이 큰 도박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몇 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뇌졸중의 위험과 오늘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의 위험을 두고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허약한 고령 환자의 경우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종종 더 높은 우선순위입니다. 당신을 발로 단단히 서 있게 해주는 약간 높은 혈압이 당신을 고관절 골절로 외상병동에 눕게 만드는 완벽한 낮은 혈압보다 무한히 낮습니다. 이것은 노화된 신체의 약물 관리 개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은 극도의 주의와 인식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진대사는 변합니다. 약물을 처리하고 제거하는 책임이 있는 장기들, 주로 간과 신장, 은 예전보다 느리게 작동합니다. 그것들은 효율성을 잃습니다. 패키지를 처리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상상해 보십시오. 30대에는 그 컨베이어 벨트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당신이 알약을 먹으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사용하고 분해하고 제거합니다. 70대에는 그 컨베이어 벨트가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와 같은 속도로 벨트의 패키지, 알약을 계속 올리면 그것들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약물이 몸에 더 오래 머무르고 혈액 내에서 더 높은 농도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50세였을 때 완벽하게 잘 견뎠던 혈압약의 표준 용량이 당신이 75세가 되었을 때는 사실상 당신의 몸의 이중 용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독성이 강하거나 너무 강력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수년 동안 같은 약을 복용해 왔더라도 노년기에 부작용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훌륭하고 현대적인 의사의 특징은 처방을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알약을 추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빼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처방 중단 디프리스크라이빙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 고령이고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 피곤함, 어지러움 혹은 비틀거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저 노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 신진대사에 비해 약 용량이 너무 높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노쇠함, 프레일티, 강건함, 로버스트네스의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출생증명서에 적힌 날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물학적 예비력에 관한 것입니다. 강건한 80세 노인은 독감, 수술 혹은 약물 변화를 견뎌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쇠한 80세 노인은 줄타기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약간 너무 높은 양 용량과 같은 작은 충격 하나가 그들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노쇠한 환자들의 경우 목표 수치를 완화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치료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람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인지 문제, 균형 문제, 혹은 다른 5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들의 혈압을 120까지 떨어뜨리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료 과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취약성이라는 생리학적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우리의 혈관을 보호하는 것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혈압 측정이 거의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 86혼 400초 중 단 1초의 스냅샷일 뿐입니다. 혈압은 휘발성이 큽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스트레스, 소화, 그리고 심지어 자세에 따라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만약 당신이 서둘러 의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걱정하며 1시간 동안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간호사가 서둘러 당신의 팔에 커프를 찰싹 채운다면 그 수치는 높게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베개 현상, 화이트 코트 이펙트입니다. 의료적 권위의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가득한 스냅샷에 기반하여 평생의 약물을 결정하는 것은 결함이 있습니다. 황금 표준은 당신이 평온할 때 당신의 환경인 집에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단 한 번의 높은 수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평균을 보십시오. 몇 주 동안의 추세를 보십시오. 나아가 당신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종종 기계보다 더 똑똑합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한 120/80이 되도록 약을 처방받았는데 좀비처럼 느껴진다면, 에너지가 없고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며 생각이 흐릿하다면 당신의 몸은 당신의 필요에 비해 압력이 너무 낮다고 당신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과잉 치료의 경고 신호입니다. 좋은 혈압이란 당신의 심장과 뇌를 장기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당신이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서 있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활기차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혈압입니다. 그것은 수치적인 정의가 아니라 기능적인 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초가 되는 생활 방식에 대해 말하지 않고 혈압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알약은 숫자를 강제로 낮출 수 있지만 정원용 호스의 탄력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생활 방식만이 진정으로 혈관의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강력합니다. 수분 공급이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 감각이 무뎌지고 우리는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가 되며 이는 혈액량과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약입니다. 운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라톤을 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혈관에서 산화 질소를 자극하여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수면 깊고 회복력 있는 잠은 심혈관계가 재설정되는 시간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120이라는 숫자의 폭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젊은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지 현명한 노인을 위한 엄격한 법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고령이라면 당신의 이왕이 혈압이 너무 낮지 않다는 전제에 130이나 140의 수축기 수치는 당신의 몸이 당신의 뇌라는 펜트하우스로 혈액을 밀어 올리기 위해 정확히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장이 계속 여과하고 당신의 다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완충제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판도값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분이 좋고 정신이 맑으며 발걸음이 안정적이라면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조절하는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숫자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최고의 혈압은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당신의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혈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뻣뻣한 정원용 호스를 다시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당신의 동맥에서 그 젊은 시절의 탄력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내용입니다. 당신의 혈관 건강을 젊게 되돌릴 수 있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방법들이 있으며 다음 논의에서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을 챙기며 당신 자신의 몸이 가진 지혜를 믿으십시오.